자, 여러분 2차 부등식의 해가 하나일 조건은 여러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돼서 선생님이 다음 강의로 찍었습니다. 자, 잘 봐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하나일 조건. 자, x축으로부터 2차 함수식이 이렇게 형성된다면, 아래로 볼로 형성된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죠. 엄청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x값들, 뻗어가는 x값들이 함수값들이 다 조건을 만족하니까요. 근데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죠. 위로 볼록이면서 x가 크다는 무시하고 같다에 하나만 걸리게 하는 거예요. 같다에 이렇게 만약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다면 얘가 함수 fx의 그래프예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크거나 같은 조건은 다 작잖아요. 뭐만? 이 꼭지점의 좌표만 0이 될, 함수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딱 하나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당연히 얘는 왠지 아래로 볼록일 것 같지만 위로 볼록인 형태가 돼야 되고 판별식은 여기에 걸려야 되니까 하나는 그래서 판별식은 여기 중근을 갖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 존재하려면 위로 이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만 이 0보다 작거나 같다에 걸치게.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되게 최고차은 양수가 되고 판별식은 0이 되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 12번 같이 봐보죠. 자, 12번 같이 봐볼게요. 2차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갖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 하나에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단 0보다 같거나 작은 게 하나만 걸쳐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여기 꼭지점은 걸치게. 즉 최고차항 얘가 어떻게 돼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0이 되게. 그래서 각각 문제를 해결해 보면 기억식은 a는 마이너스보다 크다가 되고 그 다음 판별식은 우리가 짝수 공식을 쓰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 하니까 이렇게 형성되겠죠.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a 콜 0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 fx가 0보다 작다의 해를 이용해서 이게 뭐 평행이동의 약간 개념인데 f의 ax 플러스 b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기계적으로 좀 갈게요. 자, fx가 p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x 자리에 뭐가 온 거예요? 결국에는 이 x 자리에 x를 대신해서 ax 플러스 b가 온 거죠. 그럼 이 x 자리와 이 x 자리에 다 요거를 다 때려 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 자리였죠. 여기 x 자리였죠. 이렇게 정리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결과물로의 x 값이 해가 되겠죠. 바로 문제 13번으로 가볼게요. 함수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대요. 그러면 fx 이퀄 0의 두근은 3과 7이잖아요. 그러면 인수 x 빼기 3, x 빼기 7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여기 선생님이 a값, 양수값을 모르니까 줬지만 사실 부등식 문제에서는 이거 안 줘도 돼요. 이걸 1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선생님 혹시나 해서 너네가 뭐 불안해할까봐 a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fx를 찾았죠. 그럼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 x 자리에 뭘 다 바꿔 끼울 거야? 2x 플러스 1을 이 x 자리에 다 2x 플러스 1을 다 바꿔 끼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간 게 보입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은 각각의 인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2x 빼기 2니까 2를 바깥으로 뽑아냈고 2x 빼기 6이니까 또 2를 바깥으로 뽑아내면 4ax로 바깥으로 나가고 남아있는 건 얘는 x 빼기 1, 얘는 x 빼기 3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어차피 얘가 양수니까 얘는 부등식의 범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판별식,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이게 2차 함수는 축이 있죠. 그 축의 위치를 잘 고려하시면 돼요. 바로 이게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죠. 두 근이 모두 어떤 p라는 값보다 크게 형성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가 여기 찍혀 있고 베타가 여기 찍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할 건 x에다 p를 넣으면 당연히 함수값이 x축 위에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할게요. 교점이 두 개 있잖아요. 그죠?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은 두 근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또 어때요? 서로 같은 두 근, 즉 중근일 수도 있죠. 그래서 판별식을 0보다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 됐죠? 그 다음에 p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위에 있으니까 fp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중심축은 뭐예요? 중심축은 여기서 중심축은 이걸 보면서 2차항과 1차항의 개수를 통해서 바로 말할 수가 있죠. 부호는 반대가 되고 a분의 b를 쓴 다음에 그거의 2배로 줄여 2로 나눠야 되니까 이게 바로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축이. 그래서 이 중심축은 항상 뭐보다 p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형성돼.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범위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두 근이 이제 p라는 값보다 작다.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같은 두 근일 수도 있어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p 값을 넣으면 당연히 함수값이 양수니까 fp는 0보다 크다. 그 다음 중심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중심축은 p보다 어디에 있겠어? 아래쪽에 당연히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즉 p를 중심으로 두 근이 양쪽에 펼쳐져 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p 값이 뭐보다 0보다 작다라면 이런 그래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을 해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중심축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로 이미 이 말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조건만 쓰면 된다. 다행이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P와 Q 사이에 두 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것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같은 두 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P 값을 넣을 때 함수값 양수, Q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 양수잖아요. 그래서 FP도 양수, FQ도 양수. 그 다음 중심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p와 q 사이에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두고 여러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관련 문제 같이 풀어보죠. 자, 14번부터 16번 마지막 주제 다뤄볼게요. 자, 14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 이퀄 0의 두 근이 모두 뭐보다 3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알파 베타가 존재하는 형태죠. 그러면 자 f-3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f에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봤더니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자 그다음 판별식 생각할 수 있겠죠. 판별식은 0보다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점, 즉 중근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판별식은 공식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따라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심축. 자 이거 보면서 바로 말할 수 있니? 중심축 2창 1창 말하면서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1분의 k, 그 다음에 이거의 2배 하니까 곱하기 2 하니까 2분의 k가 중심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좀 공식화 시켜 놓으면 좋아요. 자 중심축이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수직선상에 표현해 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 음영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말하죠. 그러면 함수값으로 2의 함수값, 즉 f2가 0보다 작다라는 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m은 10보다 크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존재한다. 자, 그랬을 때 0을 대입해서도 함수값은 양수, 3을 대입해서도 함수값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풀이에 의해서 k 값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은 쓰는 결과물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뭐 남았어요? 중심축. 자 2차항 1차항이 중심축 마이너스면 플러스, 그 다음 1분의 4, 그 다음에 2분의 1을
저 2로 나눠주면 2가 되겠죠? 얘가 중심축이 되겠네요. 중심축은 0과 3 사이에 있는 건 맞잖아요. 얘는 숫자로 나오니까 바로 확인되죠. 여기서는 뭐 K의 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한 결과, 자, K가 1보다 크고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동시에 먼저 구하는 것은 이 음영,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 2차 부등식에까지를 우리가 추가 이론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는 추가 이론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해봤습니다. 풀이 과정은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따라오기 힘들 때는 멈춰놓고 그 과정을 잘 자기 걸로 소화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